오늘은 도쿠가 주인공이에요. 도쿠는 과연 패스를 잘하는 선수인지 못하는 선수인지. 경기를 보면서는 뭐 입중계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나 패배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통해서 수시로 전달을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최소 한 경기에 영상 2개씩은 이제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해야지 왜 통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포츠를 보는데 무슨 통계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냐, 가슴으로 봐야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골과 어시스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골과 어시스트도 통계잖아요.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베실바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베실바는 펩이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베실바가 뭘 잘하냐 기자들에게. 그때마다 펩은 이제 2번 연속해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선수는 키가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예전처럼 드리블링을 잘하지도 않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도 아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이게 있고 이게 있다.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베실바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의 선수예요. 그리고 활동량이 매우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장 곳곳을 빠짐없이 이제 쳐다보는 선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장 전체를 다 이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항상 공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을 시켜줍니다. 앞선의 선수들에게. 셰르키가 됐건 뭐 포든이 됐건 뭐 도쿠가 됐건 세메뉴가 됐건 어쨌든지 간에 앞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야, 또 해봐, 괜찮아. 그러고 나서 연결을 시켜준 뒤에 또 상황을 또 봐요. 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상황들을 또 봅니다. 혹시나 빈 공간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실바는 1차적으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에 관여해주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이제 그랬었죠. 22, 23 시즌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죠. 혼자서 하드캐리 하면서 미넨을 부순 적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부순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역동성은 발휘할 수가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31살이다 보니까, 아쉽게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뒤에서 조력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투자자 역할인 거야. 로드리가 볼 리커버리 했어? 그럼 베실바한테 옵니다. 그럼 베실바는 꼼꼼하게 지켜본 뒤에 앞선의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선수에게 이제 공을 공급을 해줘요. 그럼 앞선의 선수들이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거는 축구는 사실은 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자꾸 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아니 골이 아니고 이 선수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그 퍼포먼스를 보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골 생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베실바는 사실 골에 크게 개입해주지 않는 선수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토탈 뱁 수치, 그러니까는 이제 득점 관여력 부문에 있어서 지금 토탈 뱁 수치가 베실바는 24점을 지금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사실 베실바는 득점 상황에서는 딱히 개입을 안 해주는 선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가짜 움직임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엄연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엄연히. 그러니까 축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하나는 온더볼, 그러니까는 이제 볼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수. 그 반대로 오프 더 볼 런, 그러니까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움직이는 선수.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선수가 있는데 베실바는 후자 쪽에 선택하는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는 도쿠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속하는 선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온더볼 능력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쳐준다, 베실바가 큰 영향을 끼쳐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약간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더볼 능력으로 맨시티의 경기력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아니고 오프더볼 런으로 보좌해주는 역할의 선수이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베실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쿠를 예로 들 때 비교해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생각에 잠기실 수도 있기는 해요. 같은 윙포워드인 세메뇨를 놓고 비교를 해야만 할까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윙포워드도요 크게 두 종류의 선수들이 있죠. 도쿠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선수이고, 그리고 세메뇨는 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선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메뇨랑 비교를 하면요 정반대의 부분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 볼륨, 슈팅 제너레이션, 뭐 피니시 퀄리티, 뭐 이런 부문에 아무래도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메뇨는 이제
이제 그 샷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두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니까 말이죠. 그럼 도쿠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만 하냐? 맨시티에서 창의력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 이거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형님들. 이 수치를 보면요. 왜냐면은 도쿠가 이런 선수였어? 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 정도였어? 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패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선수는 맨시티 한 명 더 있죠. 우리 라이안 셰르키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드리블링에서는 도쿠가 당연하게도 이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주고 있긴 한데 셰르키랑 도쿠랑 큰 차이가 없어요. 플레이하는 지점이 다른 것뿐이지 맨시티에 기여해주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경기장 위에서 여실히 증명을 해줍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제 그 번리전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 각도에서 보면은 도쿠는 사실은 뭐 공간이 매우 많이 열려있다라고도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매우 좁은 공간이었어요, 사실은요. 매우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홀란드를 받고 연결을 시켜준 뒤에 홀란드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이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장면들이 골로 연결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이게 뭐 하이라이트에 뭐 자주 비춰지지 않을 뿐인 거지. 매 경기마다 이런 장면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적어도 못해도 90분 중에 한두 차례는 보여주고 많이 나오면은 한 4-5번까지도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런 양상들을요. 근데 어시스트 숫자가 왜 조금밖에 안 되냐? 왜 5개, 리그에서 5개밖에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냐? 그거는 당연합니다. 못 넣어서 그래요. 못 넣어서요. 이번 시즌 후반기에 홀란드 퍼포먼스 형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홀란드가 전반기에 너무나 많은 플레잉 타임을 소화한 탓에 홀란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디딤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선점한 뒤에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디딤발에다가 체중을 싣고 있는 선수예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바로 스냅샷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디딤발에 싣는 이 그 힘이겠죠. 전반기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은 탓에 후반기에는 디딤발에 힘이 실리지 않으니까는 임팩트를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좋지 못한 시기를 보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이제 골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죠. 왜? 경기 텀이 길어졌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면서부터. 어쨌든지 간에 뭐 이거는 뭐 얘기하다가 TMI까지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도쿠는 이런 장면들을 수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누구보다 많이 만들어주는 선수예요. 그 첼시전에서 셰르키가 2명 사이를 뚫고 게이에게 패스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게이가 굉장히 멋있게 득점을 성공시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야, 셰르키 역시 달라. 와, 창의력 미쳤다. 어떻게 저기서 저 공간을 봤지? 셰르키는 애초에 패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멋진 패스를 성공시켰을 때 우리가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셰르키 역시 셰르키. 야, 역시 셰르키. 진짜 아무도 못 보는 공간을 봤어. 역시 셰르키. 도쿠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도쿠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애초에. 왜냐면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고 애초에 좀 비판을 좀 많이 받아오던 선수였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패스를 성공시켜서 어시스트로까지 이어졌어? 이건 뽀록이야. 한 번 덜엔 못할 거야. 아니야. 근데 이런 모습은 셰르키가 이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만큼 도쿠도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사비뉴한테 골을 성공시켜 줬었던, 사비뉴 발 맞고 득점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장면,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도쿠가 만들어줬어요. 누구도 보지 못했었던 공간을 그거를 찾아낸 뒤에 순간적으로 이제 패스를 넣어줬고, 이거는 미처 사비뉴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발 맞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도쿠의 이 그 크리에이션 부문을 보면요, 이거 진짜 놀랄 노자예요, 형님들. 보시면요, 최상위권이에요. 99점, 98점, 97점이에요, 형님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엑스스랩 크리에이티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득점 확률을 얼마나 높여줬느냐예요. 득점 확률을 얼마나 높여줬느냐 수치가 지금 99점이죠. 드리블만 잘하는, 그냥 5m 부스터만 쓸 줄 아는 선수라면은 득점 확률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어. 드리블만 잘하면은. 연결까지 확실하게 시켜줬기 때문에 99점이에요. 확률을 높여줬어. 근데 먹지를 못한 거야. 떠먹여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XG 체인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97점이죠. 이게 이 선수의 볼 운반이 얼마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97점이에요.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요거 패스백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얼마나 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줬냐 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XG 체인이랑 약간 패스백은 좀 교집합이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자면은 뭐 여기서도 당연하게도 이제 최상의 점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디컴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중요한 수치인 게 뭐냐면은 골대 문전 20m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패스를 해줬느냐 수치거든요. 이 수치는요. 이제 상대의 골문 20m 이내에서 의미 있는 패스를 얼마나 해주었는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 매우 잘하는 선수로 지금 찍혀 있는 중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약간 좀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것만 보면 뭐 셰르키랑 도쿠랑 둘이 비교하면 어차피 찬스 만든 건 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 둘이가 점수가 높게 나오겠지라고 또 이제 도쿠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전체를 놓고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5대 리그의 그 오픈 플레이 XA 값. 그러니까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어시스트, 그리고 MPXG. 그러니까는 논 페널티 XG 값. 페널티를 제외한 XG 값을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라색이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셰르키예요. 오픈 플레이 XA 값 프리미어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라얀 셰르키이고, 이 선수는 0.40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약간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요 밑에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요 좀 보이시죠? 여기 누구냐? 도쿠예요. 도쿠. 프리미어리그 2위예요. 오픈플레이 XA 값이 기대 어시스트 값이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쿠는 어시스트를 5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셰르키는 10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서도요. 사실은 이거는 도쿠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활약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공격수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매우 적은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플레잉 타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도쿠는 좀 가만 보면은 매 경기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 도쿠는요, 이번 시즌에 1486분밖에 못 뛰었어요.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마르무시와도 경쟁을 했어야만 했고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선수들과 로테이션도 있었기 때문에 1486분밖에 뛰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90분으로 나누면은 한 16.5경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를 거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못 뛴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33라운드 동안에 16.5경기밖에 뛰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셰르키가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해요. 셰르키 같은 경우에도 1561분밖에 뛰지 못했는데 어시스트를 10개나 기록을 하고 있죠. 셰르키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스탯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거지. 제레미 도쿠가 형편없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6.5경기에서 어시스트 5개, 그것도 공격수들이 뱉어냈었던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 선수의 어시스트는 합당한 수치가 아니다. 어울리고 적절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비교들 뭐 다른 팀의 선수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이 선수 2619분 뛰었어요. 거의 2배 뛰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쿠가 플레잉 타임을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맞춘다고 해서 어시스트를 18개를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줘야만 한다라고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대로였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했어야만 했던 거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를 통한 이제 득점 전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도쿠는 이제 프리킥이나 코너킥 전담 키커도 아니고 그냥 순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픈 플레이 XA 값, 세트피스 다 제외하고 이걸로만 놓고 따졌을 때 프리미어리그 2위 수준이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이 뭐냐? 이건 뭐 처음부터 뭐 시종일관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도쿠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예요. 잘하는 선수예요. 그것도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이다. 최정상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가 그러니까요. 이제 뭐 후방에서 이제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것도 패스긴 패스지만은 어태킹 서드 안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채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스캐닝이 이루어지고 공간을 확인한 뒤에 서 있는 선수를 바라보고 그 선수에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
그러니까 이 통로를 확인하고 볼을 방출을 시켜줘야만 해요. 이게 0.5초 이내에 일어나야 합니다. 0.5초가 뭐예요? 0.23초 내에 일어나야만 하는 거야. 이 선수의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선수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선수가 패스를 해줄 땐 주로 박스 아니잖아요. 밀집돼 있는 곳에서 이 선수는 채널을 찾아내는 거잖아. 단숨에. 이 능력은 진짜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스탯으로 모든 걸 평가하면 안 된다. 이제 통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쿠가 딱 그에 해당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선수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스탯, 수치, 통계 뭐예요? 골과 어시스트. 이게 매우 낮은 선수이니까. 이것만으로는 해석하면 안 되는 선수인 건 맞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의 선수다. 이 선수의 스캐닝, 볼 방출, 패스, 능력, 센스, 테크닉 굉장히 탁월해진 선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또 덧붙여야만 하겠죠. 왜냐면 또 이제 지난 시즌에 도쿠가 푸짐하게 쌓아놓았었던 그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면은 또 할 말은 없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의 도쿠는 아니다. 다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